여러분 안녕하세요. 엑센 리딩 황선우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려고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저번에 또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맞는 방법들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학습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질문을 듣고 거기에 맞게 정말 솔직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독해를 풀 때 한 지문에서 한 문제는 틀리고 한 문제는 맞고 이런 경우가 많고 또 해석은 다 되지만 정답을 제대로 고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까요? 네, 수험생들이 역시 제일 많이 고민을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이메일로도 상담을 많이 받았었던 부분이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해석은 다 잘했는데 이제 핵심 문장을 잘 못 잡거나 문제를 틀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부분일 거예요. 지문에 있는 모든 문장을 우리가 똑같은 무게중심으로 똑같이 힘을 줘서 읽을 수는 없어요. 지문 안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문장, 그 다음에 덜 중요한 문장, 그 다음에 중요도가 확실히 떨어지는 문장, 이렇게 문장들에도 분명히 급이 있고요. 강약 조절과 그 다음에 빠르게 읽어야 할 부분, 그 다음에 천천히 읽어야 할 부분이 패턴화돼서 정해져 있는데 이건 그때그때 지문마다 달라진다라기보다는 모든 글에서 통용이 되는 일관된 법칙과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먼저 패턴을 암기하시고 이론을 암기하시고 그 이론을 자꾸자꾸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패턴에 맞춰서 처음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패턴에 맞춰서 시간이 걸려도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고 적용한 게 맞는지를 피드백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되고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뭐가 잘 되고 있고 뭐가 잘 되고 있지 못하는지를 자꾸자꾸 걸러내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문제는 맞고 한 문제는 틀린다. 편입 독해 지문은 한 지문에 보통 이제 두세 문제 이상이 보통 나오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들 나오는데요. 이런 거예요. 얘는 저는 지문에 문제가 있는 건 일단 2차적이라고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있어서 그 해법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문제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제목 주제 같은 대입항 문제도 있고 핑크 문제도 있고 밑줄의 의미 재진술 문제도 있고 뭐 순서별 문제도 있고 등등 굉장히 많은데 뭐 일치초론까지요. 각 문제를 읽었을 때 그 문제 속에는 출제자가 어떻게 풀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문제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 맞고 한 문제 틀린다라고 하는 건 각 문제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였는가?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우리한테 이걸 묻고 있으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딱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역시 패턴화시켜서 자꾸자꾸 문제를 올바르게 보는 시각부터 먼저 정해 놓으시고 문제를 내가 똑바로 봤다.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분석을 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문제 분석의 문제는 없던 거고 결국 지문 속에서 어떤 내용을 오해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결론은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부터 캐치하는 연습을 하자. 그게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에는 지문에서 내가 문제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는지를 캐치하자. 네, 요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문에서 주제문이 여러 문장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 어떻게 주제문을 찾으면 좋을까요? 지금 이 질문도 결국 앞에 있었던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데 일단 질문 자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문 속에서 중요한 주제문들이 여러 문장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걸 질문을 하신 학생분께서는 이미 그걸 캐치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것만 해도 일단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로 특히 이제 지문을 대표하는 문장은 딱 한 문장만 있지는 않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 있고요. 그 대표적인 문장을 핵심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문장들도 있어요. 여기서 그 대표 주제문을 뒷받침해주는 문장이 여기서 말하는 건 예시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중요성을 가지고서 뒷받침해주는 문장들이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분산된 문장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장이든 조금 덜 중요한 문장이든
중요한 문장은 절대 밋밋하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문장에 핵심적인 단서가 있고 이거 중요하니까 제대로 좀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 명확한 시그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문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그널들에 대한 어떤 이해와 암기가 필요하고요. 근데 그 시그널이 문장 속에서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수많은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이런 문장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무조건 힘줘서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습관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분산된 문장을 찾는 건 일단 첫 번째 시그널. 시그널을 가지고서 그 시그널이 있는 문장들을 자꾸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분산된 문장을 찾아내는 방법 두 번째는 필자가 우리로 하여금 그 분산된 문장을 찾아내도록 유도하는 시그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문장이 맞긴 맞는데 너무 지나치게 간단하고 추상적이라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간단하고 추상적이어 버리면 그 문장만으로는 완벽하게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중요하지만 추상적인 질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오히려 필자한테 질문을 던짐으로써 더 구체적인 중요한 문장을 잡아내는 능력.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제 모든 독해 커리큘럼에는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해외 영어 신문 칼럼이나 국내 신문을 많이 보는 게 독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해외 영어 신문이나 칼럼을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냐? 역시 이제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이고 특히 이런 질문은 현재 모의고사 성적이 그래도 꽤 나오는 상위권 학생들한테서 많이 나오는 질문 같아요. 근데 이 해외 영자 신문이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이 영자 신문을 본다라는 것에 있어서 지금 독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학생분께서 원하는 독해 실력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영자신문 해외 칼럼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토픽이나 이슈 같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영자신문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질문을 하신 거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어떤 토픽이 나올지 예측하기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정확하게 그 지문이 똑같이 편입해서 그대로 출제되기는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슷한 유사한 지문이 나오건 아니면 내가 모르는 지문이 나오건 내가 알던 지식의 내용이 나오건 모르던 지식의 내용이 나오건 그 자리에서 즉시 지문 속에 있는 핵심을 잡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문해력, 해석, 그 지문을 분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필자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그 지문의 출처도 모르고요. 그 필자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4분에서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그 지문 속에 있는 핵심 정보를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미리 어느 정도 단정을 지으면서 그 지문을 읽어버리게 되면 보통 자기가 아는 내용이 나왔을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필자의 얘기를 들어주기보다는 내 기준에서 필자의 말을 판단해버리는 그런 착오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해서 영자신문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필요한가 라고 하는 좀 의문점이 좀 생기고 문장 해석 능력과 직독직해 능력 그 다음에 글을 자꾸자꾸 읽으면서 글 읽기에 익숙해지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영자신문과 칼럼을 본다면 저는 매우 강추합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영어에 익숙해지고 글 읽기에 익숙해지는 게 결국에 가서는 독해력 향상에 결국 이바지하기 때문에 지식이 아닌 글 읽기 능력을 위한 영자신문 칼럼이라면 저는 꾸준히 보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보다도 일단 학원 교재에 있는 아니면 선생님들의 교재에 있는 지문들 그런 실제로 독해 문제에 나왔었던 그 짧은 지문들을 가지고서 연습하는 게 그래도 더 중요하다. 그걸 하고도 그래도 충분히 더 연습을 할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영자신문을 통해서 글 읽기 연습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편입에 나오는 대부분의 지문들도 칼럼이나 이런 데서 따온 것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 편입 독해 지문 연습 자체가 곧 그 연습과 어느 정도 겹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해를 할 때 구문 분석이 유독 어려운데 이 점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독해를 하다가 이제 어려운 문장이 나왔을 때 그때 구문 분석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한국어 문장을 읽을 때 하나하나 그 분석을 다 하는 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영어 문장을 읽을 때에도 모든 문장을 문법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독해 지문을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독해에서의 구문 분석이 효과를 발휘하는 건 언제냐면 평소에는 너무 지나치게 문법적인 요소를 생각하지 않고 쭉쭉 직독직해를 하면서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는 연습을 하다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문장 구조가 한 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문장을 만났을 때 그때 그 문장을 깔끔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능력이 그때 발휘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직독직해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요. 직독직해가 막힐 때 그때 문장의 구조를 볼 수 있는 눈을 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장 구조를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하는 건 문장을 아주 디테일한 문법적 분석이 아니라 작은 덩어리든 큰 덩어리든 덩어리 단위로 끊어 읽으면서 어떻게 이 부분을 매끄럽게 쭉 직독직해를 나갈 건지에 대한 구문 능력, 그런 구문 능력을 바라는 거니까 세부적인 문법보다는 어떤 자리 판단, 문장 구조의 자리 판단과 덩어리를 나누고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이어나가는 능력, 이런 것들을 평소에 구문 공부를 통해서 쌓아가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문을 읽는 도중에 긴 문장에서 전치사가 많이 나올 때 매끄럽게 해석이 되지 않아서 고민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전치사에 대한 이야기, 특히 초반부에 학생분들께 많이 듣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마인드부터 독해를 할 때는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치사는 일단 첫 번째, 하나의 뜻으로 거의 대부분 쓰이는 전치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전치사는 하나 이상의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는 보통 다이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근데 이 전치사가 그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어떤 뜻으로 쓰일 거냐,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라고 하는 건 전치사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전치사 앞에 있는 단어와 전치사 뒤에 나온 이 단어 사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치사의 해석이 그 상황에 맞게 바뀌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치사는 완벽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유연하게 앞뒷말의 관계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을 하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다이어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팁을 드려보면 조금 쉬운 독해 지문을 가지고서 전치사만 손가락으로 다 가린 상태에서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치사가 없는데도 그 전치사가 가려진 그 앞, 뒤 맥락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해석이 된다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없이 전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전치사는 유연하게 해석해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전치사를 해석을 정확하게 잡진 않아도 해석이 매끄럽게 어느 정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습할 때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문장 해석이 안 될 경우에 체크를 한 후에 예습을 이어나가야 할까요? 아니면은 먼저 모르는 단어를 암기하고 난 후에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이제 단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단어가 이미 어느 정도 암기가 충분히 돼 있으신 분들한테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편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아직 단어 암기가 충분히 되시지 않은 분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단어를 미리 다 찾고 할까요? 아니면 일단 다 풀고 나중에 찾을까요? 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편입 독해를 혹은 편입 영어를 빠르게 지금 시작한 분이 아닌 시작한 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들에게 먼저 팁을 드리면 일단은 단어를 미리 찾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해 공부의 어떤 초반부에는 단어를 아냐 모르냐보다 어쨌든 간에 그 독해 지문을 글 읽는 법을 계속 글 읽기 공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어를 찾고 글 읽기 공부를 해도 어쨌든 글 읽기 공부는 되는 거니까 저는 단어는 미리 찾고 해도 충분히 문제될 건 없다. 초반부에는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초과정이나 기본과정을 시작하신 분들은요, 단어를 너무 모르면 독해를 아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찾아놓고 독해를 한다. 찾아놓고 독해를 하면서 이 글에서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빼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서 중심 문장을 잡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자꾸 글귀로 우리가 연습으로 이렇게 성화를 시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 과정에서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시는 분들한테 또 하나 중요한 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단어는 미리 찾고 하든 그 다음에 아니면 나중에 찾든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모든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모든 지문을 다 해석하고 다 문제도 풀고 다 점검하고 나서 내가 이 단어를 몰랐으면 진짜 이 지문을 못 맞췄을라나? 진짜 이 단어가 이 문제를 읽고 이 문제를 풀고 지문을 똑바로 바라보는데 정말 꼭 알았어야 하는 단어인지, 아니면 그냥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지문의 핵심을 파악하거나 문제를 푸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냥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단어에 불과했었는지, 그거를 리뷰를 통해서 꼭 판단을 하셔야 돼요. 리뷰를 하면서 이 단어는 진짜 모르면 이 지문을 도저히 읽을 수 없었겠다라고 한다면 그 단어는 꼭 알고 있었어야 할 단어인 거죠. 근데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 뭐야, 이 단어 뜻 몰라도 크게 이 지문에 있는 문제를 풀거나 이 지문에 있는 핵심 문장을 잡아내는데 큰 영향이 없었잖아. 이거 그냥 나를 심리적으로 불안하게만 했던 단어였네? 이렇게 필수어였는지 단순하게 나를 당황하게만 만든 단어였는지를 반드시 리뷰를 통해서 분류를 하시고 구분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조건 이 분류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분류 작업을 안 하게 되면 자꾸 내가 지문을 틀리는 걸 그냥 단어 탓만 하게 돼 있어요. 나는 단어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단어만 되면 언제든지 나는 독해 실력이 회복이 될 거야. 단어만 되면 난 지금보다 점수가 이만큼 올라갈 거야 라고 합리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단어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문에 있는 문제들을 전체를 다 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단어 탓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단어 때문에 틀렸는지 아니면 그 문제가 단어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이 단어가 필수 어휘였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리뷰 작업을 하는 게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말은 꼭 명심해 주시고 오늘 당장 실천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르는 수거 때문에 문장 해석이 어렵습니다. 매끄럽게 해석이 잘 안 돼요. 모든 수거들을 다 외워야 하는 걸까요? 자, 좀 전에 했었던 질문과 크게 또 다르지 않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수거 어렵죠. 그렇죠? 자, 일단 첫 번째, 수거는 어휘 교수님들이나 특히 이제 논리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단어, 어휘, 수거 자료들이 있죠. 네, 그 자료들을 공부하시고 암기하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휘 논리 교수님들이 주시는 그런 자료에 있는 단어 수거들은 정말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높고 그동안 출제됐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그걸 열심히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거 공부는 저는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문 속에서 우리가 모든 아는 수거만 나올 거다,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아는 수거만 나온다 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수거의 의미를 문맥적으로 유출을 해야 된다는 건데, 자,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르는 수거가 들어간 문장이 정말 중요하게 꼼꼼하게 읽어야 할 핵심 문장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우리가 앞에 중심 문장을 잡은 상태에서 그 중심 문장의 예시로서 등장한, 즉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연 설명에 들어간 수거인지, 이거에 따라서 그 수거의 중요도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중요한 중심 문장에 나와 있는 수거라면 그 수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확실하게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예시나 부연 설명 속에 등장하는 그러한 수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맥적으로 유출을 하면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수거가 어느 부분에 나왔는지, 어떤 문장에 나왔는지에 따라서 크게 여러분들의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특히 수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문장, 독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문장들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장들이 어떻게 해서든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거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는 수거 앞의 문장이나 수거 뒷문장을 통해서 문맥적인 유추를 해보는 것도 우리가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논리나 어휘 교수님들께서 주시는 자료를 열심히 외우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 외우라고 하는 건 꼭 외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부분들을 최대한 추려서 답변을 솔직하게 해드렸어요. 이번에 답변을 여러분들께 해드리면서 정말 꾸밈없이 가감없이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제일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뭐 Q&A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주시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담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독해 파트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냐라는 그 방향성이 정말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조금만 잘못된다고 하더라도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방향성이 잘 잡힌 부분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독해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충분한 성적 향상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의구심이나 불안함이 있으시다면 지체 없이 상담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시고요. 불안한 상태로 그냥 그대로 시간이 흐르는 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도와드릴 테니 부담 없이 저한테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지금 날씨가 많이 더운데 식사 잘 챙겨 가시면서 힘내서 이제 남은 6개월간 파이팅하면서 편입 합격까지 쭉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엑스텐 리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